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지금이 금요일인데 제가 이제 일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갑니다. 뭐 아줌마가 한국 가는 게 뭐 그렇게 빅딜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느냐. 빅딜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도 그렇겠지만 사실 13시간을 타고 비행기를 제가 또 지난번에는 40시간 넘게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빅딜이고 이 채널은 이제 수다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소한 얘기를 수다 떠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가려고 생각했던 거는 지난 가을부터죠. 지난 가을부터 저희 아버지가 계속 몸도 안 좋으시다 그러시고 여러모로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셨는데 이제서야 가게 됐고요. 이제 1월달 지나면서부터는 비행기표를 샀냐고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내가 뭐 이게 그렇게 튕길 일이라고 빨리 비행기표 사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예약하고 이제 알려드렸었고, 가려고 생각하면 이제 맨 처음에 아버지가 필요하시다는 걸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주로 이제 영양제, 비타민 쪽, 뭐 D3, B13 종합 비타민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공수를 제가 해서 코스코에서 사가지고 이제 큰 거 사서 드리곤 했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저번에 저희 신랑 갈 때 제가 귀국 선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너트랑 그런 종류를 좀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의 스니커스 있어요. 이렇게 한입 사이즈, 비상용으로. 당 떨어질 때,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큰 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걸 해봤자 사실 한 1불 정도짜리인데, 1불 50전 뭐. 그런데 그거 사실 저한테도 먹다가 맨 마지막에는 달아가지고 먹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여하간 그거를 원하셔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샀고요. 저기 보시는 게 이제 제가 갖고 갈 그 여행용 가방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제 국제선을 여행용 가방 2개를 23kg까지든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이제 다 싸가지고 제가 저울에다가 좀 달아보고 그렇게 갖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갈 때 이렇게 핸드캐리 해가지고 끌고 다녔던 그 핸드캐리 하는 거를 갖고 갈 거고, 그래서 가방을 이제 3개를 갖고 갈 거고요. 지금 저 빨간 가방이 서 있는 게 빈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짐을 안 쌌다는 거죠.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날은 사실 제가 일을 하러 나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다 싸야 되는데 아직 못 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댁에 또 전화를 했더니 시댁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사러, 또 제가 헤이리에 외삼촌 외숙모가 사시기 때문에 헤이리를 한번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당에서 헤이리 가려면 좀 멀리 가야 되니까 차가 안 막히는 시간이 그래도 일요일이 낫겠죠. 돌아오는 일요일하고 그 다음 일요일 둘 중에 하나 제가 헤이리 갈 건데, 헤이리에 구경 오실 분들 저랑 시간 맞춰서 보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한국 가는 전화죠. 2년 전에 갈 때만 해도 전화를 하나 빌렸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폴더형 전화예요. 아무것도 안 돼. 텍스트만 되는 그 전화를 하나 빌리고, 그 다음에 제 전화는 갖고 가서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만 이제 카톡이나 그런 걸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심카드를 바꿔서 넣으면 되는 걸로 제가 빌렸고요. 그러니까 심카드를 빌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랑 그런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쓸 전화번호랑, 그리고 제가 이동 중에 카톡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데이터를 샀고요. 데이터를 2GB를 샀어요. 그래서 좀 충분하게 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애들 아빠가 갔다 왔을 때는 저한테 갔는데 이웃집에서 다 와이파이에 락을 걸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시댁에는 와이파이가 없는데 집에서도 와이파이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니까 친정아버지한테 와이파이 돼? 그랬더니 와이파이 된다고. 아버지는 따로 사시지 않으셨는데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될 것 같고, 이제 문제가 제가 이제 비디오를 올리거나 그럴 때는 좀 와이파이가 세게 필요한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실시간으로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위에 라이브나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위에 맨 처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하니? 위에 이렇게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 얼굴이 만약에 떠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뭔가를 올린 것들인데 하루만 보관하는 것 같죠? 스냅챗 같이 제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 보고를 아마 그 방법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맨 위에 제 얼굴이 떠져 있는지 보시고 오늘은 명동에 갑니다. 오늘은 어디 갑니다. 그러면은 시간 되시는 분은 연락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2, 3주 정도 굉장히 많은 한국에 있는 그 뷰티 업체 쪽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물론 빠진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의 뷰티 업체들이 그렇게 이메일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PR이든 뭐 커스터머 서비스든 뭐든 미국의 업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실시간 채팅을 하든가 이메일이 공개되든가 아니면 전화를 하든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어요. 컴퍼니랑 컨택을 하려면. 그런데 한국 업체들은 웹사이트에 보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무수히 많은 업체들한테 이메일을 했는데 저한테 답변을 준 그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고맙고 그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일단 누군가가 받아서 답변을 줬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자기네 회사한테 어떤 루트를 타고든 이게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해서 접근을 했다면 당연히 답을 주면 고맙죠.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매장 방문 조금 일정 잡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다 컨택을 했더니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의 지사나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들 쪽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미국에서 뷰티 유튜버 하기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뷰티 유튜버나 뷰티 블로거 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막 이메일 보내요 그러면 얘 뭐지? 그러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또 일반화되어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더 얘기가 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수길하고 명동을 갈 건데 가로수길을 가든 명동을 가든 이제 아만다 김 씨가 휴가를 하루 내셔서 저랑 놀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알고 또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성향인지도 알고 그러는 분이랑 같이 메이크업 구경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아만다 김 씨 노는 날로 해가지고 이제 일정을 좀 짤 거예요. 그래서 3월 8일이 노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가로수길 갈까 지금 명동 갈까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주섬주섬 제가 갖고 갈 제품들 화장품만 일단 저도 옷은 하나도 아직 안 꺼냈어요. 질문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저한테 꼭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사실 LA는 지금 반팔에다가 자켓 입으면 될 정도로 또 굉장히 기온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한국은 분명히 추울겨. 나한테는 추울겨.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좀 긴 거 얇은 게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겨울을 다 나는 그 제일 두꺼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두껍고 더 긴 건 없어요. 제가 한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거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걸 갖고 가긴 할 텐데 요즘에 무엇을 입고 다니시는지 한번 아래 댓글에다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갖고 갈 수 있는 옷의 컨비네이션이 뭐냐면 목폴라 이렇게 폴라 티셔츠에다가 가디건이나 얇은 자켓 같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입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두꺼운 거 안에다가 2개 입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만 입어도 되는 건지 3년 전에 3월 말 4월 초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친구가 그랬어요. 트렌치 코트 입으면 돼. 그래서 그래? 그래서 바바리 같은 거 이제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거 2개 싸고 그랬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 나는. 물론 밤 늦게까지 돌아다녀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친구가 하나 오리털 기다란 코트를 하나 빌려줘가지고 내내 그거를 위에다가 입었다가 또 이렇게 끌고 다녔다가 그럴 정도로 이미 저는 좀 따뜻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 추위가 적응이 잘 안 돼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이번에도 게다가 제가 또 차가 없기 때문에 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려면 많이 걸어야 되고 뭐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충분히 따뜻한 옷을 챙기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의 패션은 어느 정도로 입어주면 되는지 그거를 좀 써주시고요. 어저께 화장품을 좀 챙겨서 뭘 갖고 갈지 이제 주섬주섬 챙겨놨는데요. 제가 너무 웃겨. 뭐 글램 메이크업도 찍었고 뭐 이것저것 비디오를 찍었잖아요.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화장을 하다 보니까 막 어저께는 떡 졌고, 제가 오래간만에 왜 안 쓰던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게 마크 제이콥스의 리마커블이거든요. 제가 오늘 발라줬어요. 어저께는 오일을 안 쓴 거예요. 오일을 안 쓰고 그냥 이걸 썼는데 너무나 두껍게 보이는 기라, 이거 자체가 두껍게 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한두 방울만 해도 쫙 발리는데 너무 커버력이 좋으니까 왠지 좀 두꺼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얇게 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갖고 가고 싶어서, 이걸 왜 갖고 가려고 그러냐면 이 로레알의 트루매치 W3를 제가 아주 잘 썼잖아요. 근데 이게 쓰다가 분명히 모자랄 것 같아. 매일매일 화장을 하다 보면, 제가 미국에 살면서는 매일매일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쓰다가 없으면 딴 거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한국에 이거 달랑 하나 갖고 왔다가 이제 모자라면 안 돼서 제가 이제 이걸 2개를 갖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일 섞는 거를 또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일을 다시 꺼내서 쓰는데, 이걸 가지고 판에다 점을 찍어 놓고 오일을 좀 넣었더니 산화를 하더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색깔이 조금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었어요, 약간은. 그런데 지금 화장한 게 아까 10시? 11, 12, 하나, 둘, 셋, 넷. 지금 거의 6시간이 돼가는데, 지속력이 좋네요. 오래간만에 발라서 그런지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 커버력이 되게 좋아서, 가져가지 말까 또 했는데, 어제는 너무 떡져 보이는 것 같아서 갖고 갈 거고요. 제가 조절을 좀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같이 이게 많이 쓰는 애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좀 쌓아놓고 갔다 올 거고, 아이섀도우 팔렛을 고르다가 투페이스의 스윗피치 팔렛을 갖고 갈까 말까 그랬는데, 그건 너무 무거운 거야. 이게 철판 통이잖아요, 철통. 그래서 역시 이거 너무 가벼워. 이거 두 개랑 그거 하나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로라게 프로 팔렛하고 로라게 프로 팔렛 2하고 이렇게 2개 그냥 갖고 가려고 그러고, 여행 갈 때마다 이거를 갖고 가는 이유가, 이거를 갖고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브라우본 하이라이트부터 검은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 모든 색깔이 다 있어서 팔렛 하나로 된다는 거죠. 로라게 프로 팔렛 2의 경우에는 좀 펀 쉐이드들이 있고, 여기 쉬머리 컬러, 오늘 눈 화장 이걸로 했는데요. 다 괜찮은데 뭐가 부족하냐면 제일 연한 색깔이 브라우본 하이라이트 하기에는 좀 너무 살색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 아쉽고, 이 하얀색이 쉬머리한 컬러가 있는데 그냥 진짜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너 코너나 언더 아이 쪽 하기에 좀 너무 하얀 것 같아서, 일단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 가야 되는 거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막 조금씩 일이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청소기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청소기의 그 밑에가 이렇게 카펫 위에서 돌아야 되는 애가 안 돌아서, 그게 하나가 이제 빨리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저희 차고문이 되게 웃기는 게, 우리는 현관문을 안 써요. 다 차고로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차고 문을 하루에도 진짜 수십 번까지는 아니겠다. 한 번은 열리고 한 번은 닫히고 뭐 이러면서 차고 문은 하여튼 한 번 나가든 한 번 들어오든 2번씩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건데, 내가 아침에 올리비아를 데려다 주고 2번, 집에 들어오면 또 2번, 애들 아빠 나갈 때 2번, 또 들어올 때 2번, 올리비아 데리러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리고 제가 오늘같이 나갔다 왔다, 그리고 우리 엄마 또 나갔다 20번 넘게 얘가 왔다 그런 거구나. 그 20번 넘게 차고가 문이 열렸다 닫겠다 하는 거였네요. 제 차고에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 센서 같은 그런 거가 오늘 와서 봤는데 너무 오래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집을 지었을 그 당시에 처음 초창기 그거라서, 좀 전에 차고 문 고치는 사람을 제가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없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또 더 큰 돈을 쓸 것 같아서 오늘 사람을 불러서 이게 한번 누르면 문을 얘가 열어야 되는데 잘 안 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기계를 바꾸려면 한 600불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체인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쪽에 쇠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일 같은 뭐 그런 거? 그런데 이렇게 뿌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루블리켓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하여튼 문을 뿌려주고 35불 받아갔어요. 처음엔 95불이라 그랬어요. 내가 95불? 그러면서 자기네 보스하고 얘기해보겠다고. 근데 미국에 살면서 그런 일이 하나 있을 때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어요. 저는 싱크대에 물이 새가지고 사람 불렀었는데 400 몇 불 제가 내고 막 일을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한 번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걸 확 고쳐버리면 잘못한 거거든. 근데 미국에는 딱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 구글에도 별로 리뷰가 없고 만약에 싱크대 밑에 물이 새면 어떡하느냐, 뭐 전기가 나갔으면 어떡하느냐 그랬을 때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저희 저번에 한 번은 냉장고가 섰어요. 그러니까 냉동실, 냉장고 쪽 있는 음식들 뭐 사실은 거의 다 버렸고 그때 사람이 와서 고치고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갑자기 일은 당하지 그러면은 막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알겠어요. 옐프를 찾아보는 게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물론 지인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코리아타운이 LA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코리아타운에 있는 하수도 하시는 뭐 플러머 아니면 일렉트리션 뭐 그런 분들한테 전화 거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코리아타운 안 살기 때문에 또 출장비를 좀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일 처리를 다 옐프를 좀 봐가지고 사람을 이제 불렀고 그 진공 청소기 그 안 되는 것도 옐프를 쳐가지고 좀 작은 데서 이렇게 동네에서 하시는 그런 분을 찾았어요. 근데 딱 전화를 해서 나는 너네를 옐프에서 보고 찾았다. 너네 리뷰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청소기도 갖다 주면서 한 15분인가 20분 정도 프리웨이 타고 가는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딱 가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화했었다고 너네 옐프 리뷰 보고 왔다고 이제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면서 그래서 쭉 보더니 뭐 여기 벨트가 하나 끊어진 것 같다고 이게 안 돈다고 그래서 원래는 75불인데 65불에 해주겠다고 사실 청소기 벨트 하나에 10불도 안 하는데 65불 받으면 사실 많이 받는 거지. 근데 일단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청소기 새로 가는 것보다 나니까 일단은 맡기고 왔는데 일단 청소기는 그렇게 됐고 아까 가라지 도어에 이 위에 레일 거기에 쭉 스프레이 뿌리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한 개 것밖에 없어. 근데 처음에는 95불 부르더라고요. 내가 옐프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런데도 95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너 거기다가 오일 치는 것뿐이 없을 거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사람이 왔고 출장비가 있고 이해는 하는데 너무 비싸다. 매니저한테 전화하더니 35불에 해주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내가 막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해피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해피해. 해피한데 나는 사실 너무 황당했거든. 나한테 95불을 달라고 그랬는데 매니저한테 전화하니까 35불만 받으라고 그랬다는 게 나는 좀 너무 터무니없고 얘가 그래서 좀 표정이 아까 좀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아니 너가 이걸 해주고 가도 내가 이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 것 같구나. 그러면서 쑥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쭉 뿌리는데 이제 밑에 있었지. 보니까 뭐 이렇게 확 흔들더니 쭉 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사진 찍으면서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내가 이걸 좀 사서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쭉 사진을 찍었지. 그랬더니 이거 그냥 홈데포 같은 데서 안 팔고 어디 가야지만 판대나 속으로. 알았어. 내가 한국에 가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 라이브를
어느 정도 잘 될지 사실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근데 되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화질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나 블라블라 하기에는 딱이지 뭐. 그냥 실시간으로 수다 떨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될지 모르겠고, 여하간 유튜브하고 네이버 블로그는 계속 하면서 다닐 건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그래도 제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인스타그램 My Top Things 팔로우 하시고요. 한국에 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두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무거운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 한국 여행이 갔다 오면 그 다음번에 언제 가게 될까 그게 기약이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보통의 경우에 한 2년에 한 번 가고 그런데 왜 그럴까? 왜 마음이 무거울까? 짐을 안 싸서 그런가? 그럼 다음 블라블라는 아마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여기까지 비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엄지척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